자, 다음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뭐 이렇게 있는 녀석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있습니다.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인데요. 이걸 우리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라고 불러주는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A랑 B 요 세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로 생각해 보죠. 그러니까 A, B, C 서로 다른 세 개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겁니다. 같은 것. 그래서 같은 게 들어있을 때 얘를 일렬로 배열하면 몇 가지가 되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자, 같은 게 들어있을 때 이거 배열하는 방법,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먼저 이 A랑 다른 걸로 한번 살짝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요걸 A라고 쓰고 얘를 A-B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사실은 같은 건데 다른 취급을 해서 A랑 A-랑 B를 한번 배열해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 배열하면 당연히 3팩토리얼이 되겠죠, 그죠? 그걸 한번 다 써보면 A-B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A-B, A-, 그 다음에 A-AB, 그 다음에 A-BA, 그 다음 BA, 그 다음에 BA-A처럼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다시를 떼게 되면 요거랑 얘랑 같다는 거 알겠나요? 실제로 A랑 A-는 같은 거니까 얘는 AAB고 얘도 AAB니까 서로 같은 거죠. 자, 요 녀석 ABA-랑 요거 두 개도 서로 같은 거죠, 사실은. 요거 두 개도 서로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BAA- 요거랑 BAA-랑 그 다음에 BA-A도 서로 같은 겁니다. BA-A도 서로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요 전체가 지금 3팩토리얼로 6개가 보이는데 실제로 같은 게 몇 개씩이다? 2개씩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가 2개로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랑은 같은 건데 따로따로 세면 안 되니까 요거 2개를 하나로 합쳐주면 되는 거죠. 똑같은 거 하나가 2번씩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 녀석을 실제로, 그러니까 A랑 A-가 아니라 AAB를 배열한다고 쳤을 때 똑같은 걸 중복해서 2번 셌으니까 3팩토리얼을 2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무언가가 중복돼서 나온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뭐 어떻게 돼서 나온다? 중복해서 나온다. 중복해서 나오니까 그만큼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2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왔느냐? A하고 A랑 A- 요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죠. A랑 A-. 그러니까 2가 아니라 사실은 2 팩토리얼인 겁니다. 이렇게. 다시 같은 게 왜 두 개가 나왔냐면 A랑 A- 사이의 순서 2 팩토리얼 그만큼 같은 게 생기니까 그만큼으로 나눠준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전체 팩토리얼로 돌리면 모두 다 다르다고 생각하고 계산한 이후에 요 같은 것 AA 사이의 순서로 나눠주면 된다. 순서 AA 사이의 순서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죠.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BC 요걸 배열한다고 봅시다. 그러면 이 A 세 개는 다 같은 거죠, 그죠? 근데 처음에 계산할 때부터 같다고 생각하고 이제 순열을 돌리면 되게 힘들어지니까 처음에는 그냥 다 다르다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5 팩토리얼을 붙여버리고 여기 A 사이의 순서 3 팩토리얼만큼 같은 게 나오니까 3 팩토리얼로 나눠준다 이거예요.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같은 게 여러 쌍 있는 걸 한번 보죠. 예를 들어서 A, B, C 이렇게 배열한다고 봅시다. 자, 전체 6개인데 A는 3개, B는 2개, C는 하나입니다. 자, 이 녀석을 일렬로 배열하는 방법은 다 다른 걸로 치면 6팩이죠, 그죠? 6팩. 이렇게 되고 A 사이의 순서 3팩토리얼 똑같은 거로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B 사이의 순서 2팩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냥 다 계산해 놓고 중복되는 걸 뭐하자? 나눠주자. 똑같은 걸 여러 번 셌으니까 나눠주자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경우의 수 중에 나눗셈의 법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n개 중에서 같은 것이 PQR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그냥 n팩이라고 먼저 계산을 해버리고 똑같은 게 P개, Q개, R개 이렇게 있으니까 P 팩토리얼, Q 팩토리얼,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눠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복된 걸 하나로 합친다. 중복된 개수만큼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을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은 아닌데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과 같은 방법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자, 뭐가 있냐면 뭐뭐 순으로 배열한다. 뭐뭐 순서로 배열한다. 배열한다. 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뭐 순서로 배열한다는 것도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계산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A, B, C, D 4개를 배열하는데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데 A가 B의 앞에 있도록 배열하는 방법. 방법의 수를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A가 B의 앞에 있도록. 자,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A가 B의 앞에 있다는 얘기를 바로 앞이라고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A하고 B가 딱 붙어가지고 B 바로 앞에 A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떻게 배열을 하고 났는데 B가 이렇게 있으면 이 앞쪽에 A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바로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두 칸 앞에 있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쨌든 딴 건 모르겠고 A랑 B를 보면 A가 B의 앞에 있어야 된다. 앞쪽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이걸 이 순서로 배열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가 정해진 순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딴 건 모르겠고 A와 B만 보면 A가 B보다는 무조건 먼저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마치 뭐 이런 겁니다. 내가 너보다는 앞에 있어야 되겠어. 뭐 이런 거. 내가 꼴찌가 되더라도 너보다는, 꼴찌가 되면 앞에 못 있죠. 그죠? 내가 반에서 뭐 24등이 되더라도 너보다는 잘하겠어. 뭐 이런 거. B보다는 A가 앞에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럼 얘를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이렇게 접근하면 됩니다. 그럼 A하고 B는 순서가 정해져 있으니까 A하고 B를 네모로 치는 거예요. 네모, CD 이렇게 배열하는 겁니다. A하고 B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버려요. 그럼 요걸 계산하면 4팩에 같은 게 2개 있으니까 2팩 이렇게 되겠죠. 그죠? 맞죠? 자, 그러면 요 녀석을 4팩, 2팩 계산하게 되면 12가지가 만들어지는데 12가지 중에 하나를 좀 적어보겠습니다. 네모, 그 다음에 C, 네모, D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그죠? 맞죠? 또는 C, 네모, D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D, 네모, C, 네모 뭐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요 12가지 중에 뭐 3가지만 따져보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럼 네모가 보일 때 첫 번째 네모에 A, 두 번째 네모에 B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무조건 A가 B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네모가 보이면 첫 번째 네모에는 A, 두 번째 네모에는 B, 첫 번째는 A, 두 번째는 B라고 집어넣으면 요 네모, 첫 번째 네모에 A, 두 번째 네모에 B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A가 B 앞에 나오게 쓸 수 있죠. 맞죠? 따라서 A하고 B를 같은 것으로 취급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랑 같은 케이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뭐 순서로 배열한다. 무조건 뭐가 앞에 있다라고 하면 순서가 정해진 뭐 것들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같은 것으로 잡고 일렬로 나열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입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자, 부모님과 아들 둘, 그 다음에 딸 하나 이런 가족이 있습니다. 총 5명의 가족이 있는데 엄마는 아빠 앞에 일렬로 나열하는데 엄마는 아빠 앞에 그 다음에 큰아들이니까 아들 중에서 큰아들이 앞쪽에 온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 봅시다. 자, 엄마하고 아빠는 순서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같은 걸로 보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렇게. 자, 아들도 보면 두 아들은 큰아들이 앞에 나와야 되니까 아들도 같은 것으로 보는 겁니다. 세모. 그 다음에 딸은 순서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딸은 혼자 따로 돌아다니면 되는 거죠. 이렇게. 딸. 그래서 엄마, 아빠, 아들, 딸 이렇게 배열하면 되니까 얘는 전체 5개, 5팩 중에서 빨간 거 2개, 2팩. 그 다음에 세모 2개, 2팩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이걸 쭉 나열한 거 하나만 적어볼게요. 딸, 네모, 세모, 세모, 네모라고 만들어진다고 봅시다. 그럼 첫 번째 네모에는 엄마가 들어가면 되고 두 번째 네모에는 아빠, 첫 번째 세모에는 큰아들, 얘는 작은아들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순서가 정해져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보고 배열해주면 된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하나, 마지막 세 번째.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최단 경로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최단 경로. 세 번째, 최단 경로 문제. 경로 문제에 적용이 됩니다. 자, 이것도 예를 들어서 가보죠. 자, 이런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가 있습니다. 직사각형 모양의 도로가 있습니다. 자, 여기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개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는 몇 개인가요? 최단 경로의 개수. 자, 최단 경로라는 건, 자, 요런 건 최단 경로가 되죠, 그죠? 한 칸, 위로 두 칸, 오른쪽으로 두 칸, 최단 경로가 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자, 여기서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건 어떨까요? 이건 최단 경로가 아니죠?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순간에 최단 경로가 깨지니까요, 그죠? 맞죠? 따라서 최단 경로가 되기 위해서는 오른쪽으로 세 칸, 위로 두 칸만 가야 되는 겁니다. 얘는 빨간색을 보면 오른쪽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갔지만 위로 한 번, 두 번, 세 번, 아래로 한 번 이렇게 내려왔죠.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죠? 따라서 최단 경로가 되려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로 두 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세 칸 이렇게만 가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요걸 자, 노란색으로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갈 수 있죠. 파란색으로 이렇게도 갈 수 있죠. 그래서 노란색, 파란색 이렇게 지금 경로 두 개를 찾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경로는 전체 몇 개인가요? 이걸 묻는 문제죠. 자, 좀 센스 있는 학생들은 벌써 답이 나왔을 겁니다. 위로 두 번, 오른쪽으로 두 번. 예를 들어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위, 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오른쪽으로 가는 걸 A라고 쓰고 위로 올라가는 걸 B라고 쓴다면 자, 노란색은 어떻게 되냐면 오, 위, 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파란색은 오, 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두 가지를 찾은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하고 봤더니 결국 위로 몇 번? 위로 두 번, B가 두 번, 오른쪽으로 몇 번? 세 번. 그래서 A 세 개, B 두 개,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최단 경로가 나오겠죠. 맞죠?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세 번, 그러니까 A 세 개, B 두 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가 최단 경로니까 5팩토리얼을 3팩과 2팩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답은 총 10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답은 그래서 몇 가지? 10가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단 경로 문제 중에서 직사각형 문제는 자, 같은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순열 문제로 풀면 조금 간편합니다. 이런 직사각형 문제는. 자,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직사각형 문제 하나 더 예를 들어볼게요. 직사각형. 자, 요렇게. 자, 이렇게 끊어보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 최단 경로는 몇 개인가요? 물어봅시다. 자, 되게 쉽죠, 그죠? 가로로 몇 칸? 하나, 둘, 셋, 넷. 가로로 4칸. A로 4번. 그 다음에 세로로 몇 번? 세로로 3번 가는 거죠, 그죠? 따라서 최단 경로 문제는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 문제는 전체 7번을 가는데 똑같은 게 4개, 3개가 있습니다. 얘가 답이겠죠, 그죠? 맞죠?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문제는 같은 순열로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가 있겠죠. 직사각형이 아닌 경우. 자, 아니면 직사각형 중에서도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 경우에 길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 여기. 길이 끊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쪽 길이 끊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요쪽 길로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쭉 왔다가 여기서는 못 가고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끊어지는 문제가 있으면 자, 직사각형 같은 순열 이걸 해놓고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뺀다라는 형식으로 풀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서 여기를 지나는 경우를 뺀다라고 풀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그럼 이건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길이 더 지저분하게 뭐 이것도 없어진다라고 보죠. 이것도 없어진다. 이것도 없어진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최단 경로를 계산하세요라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직사각형이 아니라면 혹은 빵꾸가 뚫렸거나 구멍이 뚫렸거나 좀 이상한 게 못 지나가는 길이 있다면 직사각형이 아니면 각형이 아니면 얘는 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샌다. 그냥 세는 겁니다. 그냥 세는 게 좋아요. 그냥 세는 걸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단 경로로 가는 방법은 몇 가지인가? 자, 한번 세볼게요. 자, 셀 때는 어떻게 하냐면 출발점에서 가로, 세로 방향은 전부 다 한 가지입니다. 이렇게.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고 여기서 오는 방법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얘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로 오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왼쪽 점과 아래쪽 점을 두 개를 더해주면 됩니다. 여기 오는 방법은. 합의 법칙이에요. 여기까지 오려면 이렇게 오거나 이렇게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 여기까지 오는 방법이 한 가지니까 요거 두 개를 더해서 2라고 적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올 수 있죠. 그래서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요거는 요거 이렇게 오면 되는 거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해서 3이라고 쓰면 되고 요거 더해서 여기는 6이라고 쓰면 됩니다. 따라서 요 사각형, 직사각형 모양 같은 경우에 최단 경로는 몇 개? 6개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계산해보죠. 가로 2개, 세로 2개니까 4팩에 2팩에 2팩이라고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얘는 4, 3, 2, 1에서 여기 2, 2 이렇게 되니까 없어지면서 답은 6가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직사각형 모양이면 같은 순열을 쓰고요. 이렇게 중간에 끊어져 있으면 열심히 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 한번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A랑 같은 라인 111로 붙이고 너무 많이 썼죠, 그죠? 그래도 한번 해보죠, 이왕 한 거. 자, 여기까지. 여기는 자 밑에 길이 막혔으니까 이거밖에 없죠. 그래서 얘는 한 가지. 자, 얘는 두 개. 이거 두 개니까 두 가지. 얘는 이거 두 개니까 세 가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요 점은 이렇게 오는 거고 1, 1이니까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얘는 이거밖에 없죠. 이거밖에 없으니까 두 가지. 아래끼리 막혔으니까. 자, 얘는 두 개 더해서 5가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요 녀석은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3가지. 얘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5가지. 얘는 요거 두 개 더하는 거니까 10가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 요 녀석은 이거 두 개 더하면 4, 요거 두 개 더하면 9, 요거 두 개 더해서 19. 따라서 A에서 B까지 오는 최단 경로는 몇 개? 19개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은 같은 순열,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면 일일이 센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형태가 특이하면 특이할수록 세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아시겠죠?